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도 기준에 대하여 한번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매도 기준을 반드시 정해놓고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래서 뭐 매수야 뭐 1등급 종목만 매수한다 이렇게 아주 뭐 간단하게 정의하면 되는데 어떨 때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것이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한번 매도 기준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매도 기준을 만들 때는 본인의 등급을 보고 매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주가 지수의 경우에 미국의 픽스, 공포 지수를 보고 매도를 하면 조금 꼭대기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이런 매도 기준을 만들기 전에 한번 역사적인 저점과 고점 한번 특히 2020년 중심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SPXL 미국 S&P 500 일봉 차트에 와 있습니다. 주가가 아주 굉장히 2020년도에 세차게 올라갔어. 그러다가 2020년 9월 2일 날 이렇게 일단 일시적인 고점을 찍고 이렇게 꺾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서 매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좁혀서 봐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여기 2020년 9월 2일이 상투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이 있죠. 바닥이 요때 팬데믹 위기 때 바닥이 있었습니다. 요때 2020년 3월 23일이 이렇게 바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팬데믹 위기 전에 또 상투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요게 또 상투죠. 요거는 2020년 2월 19일이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요 구간에는 인버스 ETF를 갖고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23일 이 이후에 는 레버리지 ETF를 갖고 공략을 했다면 아마 대박을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상투 부근에만 레버리지 ETF를 팔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건 뭐 결과지만 미리 예상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기 종목만 보면, 이 추세만 보면 이 매도 신호가 SPXL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미 장대음봉 맞고 난 후에 나옵니다. 이러면 주가가 이미 꼭대기에서 많이 떨어지고 난 후에 이렇게 파괴됩니다. 하지만 미국 공포지수는 이런 것을 갖고 미리 폭등하고 공포지수가 올라가면서 이미 이걸 알려주고 있고 폭락도 미리 알려줬습니다. 한번 UVXI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빅스 공포지수죠. 이베이 레버리지입니다. 아까 주가 꼭대기는 이날이었습니다. 9월 2일 날 이날이었지만 이미 이틀 전인 이때가 빅스는 이미 1등급이었어요. 주가가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미 이때 예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위기 때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도 3월 23일이면 이때네요. 이때가 역사적인 주가 저점인데 이미 그 전부터 빅스가 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막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빅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행지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한번 매도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빅스와 S&P 500 지수 간에 정확도가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이걸 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보고서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보고서에 의합니다. 빅스와 S&P 500 지수는 뚜렷한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빅스가 올라갈 때 S&P 500 지수가 하락을 하고 빅스가 내려갈 때 S&P 500 지수가 올라갔다. 이게 76%부터 84%까지 이렇게 언뜻 봐도 70 내지 80%, 84%까지 다양하게 정확도가 있다고 이러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고서고 이걸 갖고 제가 한번 엑셀로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주가가 그 2월 19일 날 상투를 치다가 이때 팬데믹이기 때 폭락을 하고 3월 23일 날 바닥을 쳤다가 또 계속 주가가 오릅니다. 계속 주가가 오르다 9월 2일 날 이게 최꼭대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피크를 찍고 이때부터 일단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3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는 레버리지 ETF만 공략한 게 맞고 그 다음에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인버스 ETF만 공략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투 앞에는 레버리지 ETF가 맞죠. 예를 들어 빅스가 4등급, 5등급일 때는 맞았다. 그런데 이때 상투를 쳤으니까 이때부터 인버스를 쳐야 되는데 빅스가 5등급, 이때는 엇박자가 났네요. 그 다음에 2월 21일 날 빅스가 1등급 됐습니다. 그러니까 빅스가 올라가니까 인버스를 이때는 맞다. 이렇게 보면 쭉 보면 대부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럴 때는 레버리지 했는데 엇박자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고 제가 한번 쭉 엑셀로 이게 그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 방송한 것이 통계자료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빅스의 주가의 음의 관계가 어느 정도나 봤을 때 결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52개 케이스 중에 45개가 맞았고 7개가 틀렸습니다. 결국은 빅스가 올라갈 때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무려 87%가 되고 빅스가 하락할 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87%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예 1등급하고 5등급만을 갖고 정확도를 갖고 나타냈을 때는 88%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등급하고 4등급만을 갖고 한번 분리를 했을 때는 82%. 하여튼 평균적으로 87%라는 아주 빅스가, 그러니까 빅스 거꾸로만 베팅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87%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아까 블룸버그 보고서에 비하면 제가 했던 것이 더 빅스의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실제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빅스의 성공 확률을 한번 차트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빅스가 올라갈 때 주가가 폭락할 확률은 거의 87%가 됩니다. 역으로 빅스가 내려갈 때 주가가 오를 확률도 87%가 됩니다. 1등급하고 5등급은 정확도가 88%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등급하고 4등급도 정확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82%입니다. 하여튼 평균적으로 거의 87%가 빅스를 보고 베팅을 하면 굉장히 성공한다. 결국은 우리가 매도 신호를 할 때 본인의 등급만 볼 게 아니라 빅스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갖고 얻어서 매도 신호, 매도 기준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매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본인의 등급 갖고 일단 매도를 하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하락 추세인 4등급과 5등급은 당연히 100%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3등급이 상당히 변곡점입니다. 이 3등급은 100%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50%만 매도하고 어떨 때는 25% 매도하고 이렇게 3등급은 상당히 부분 매도와 전부 매도를 갖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4등급 5등을 일단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빅스 공포지수를 보고 아까 그 성공 확률이 거의 87%라 했죠. 그럼 빅스가 상승 추세인 1등급 또는 2등급일 때는 설마 내 종목이 그 매도 신호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빅스를 보고 매도한다는 이 원칙을 한번 매도 기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는 원칙적으로 1등급만 매수한다. 매수는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1등급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 1등급이라도 빅스가 1등급 또는 2등급일 때는, 아까 확률이 거의 87% 되기 때문에 그 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매도 기준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각 등급별로 매도 기준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등급 또는 2등급일 때 어떻게 매도를 할까? 이걸 갖고 레버리지 ETF를 갖고 매도하는 것. 내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 이 가정하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등급일 경우에 당연히 상승 추세니까 본인 등급으로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내끼 1등급인데 빅스가 그 1등급이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 있습니다. 그 2020년 9월 1일, 2일 이 경우가 정말 내끼 1등급입니다. 본인이 1등급이 이런 경우가 나왔어요. 이 경우가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일자로 그 글로벌 ETF 이태인 시장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S&P 500 지수가 내끼 1등급이에요. 이걸 보면 저는 매도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 보면 미국 픽스 공포지수도 같이 1등급이에요.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가 2020년 9월 2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 또 있어요. 9월 1일도 그랬어요. 2020년 9월 1일입니다. 이때 S&P 500 지수가 1등급이었죠. 그리고 팡플러스 이런 것도 1등급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빅스가 이 4등급에 5등급이 정상인데 이때도 예외영상으로 빅스가 1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9월 1일도 이랬습니다. 하여튼 이 이후에 9월 3일부터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이게 미리 선행지수 이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워낙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빅스를 강가를 해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죠. 하여튼 이 빅스가 이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갖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등급만 보면 매수만 있어야 되는데 1등급이면 매수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빅스가 본인이 1등급일 때도 빅스가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옴 신호를 보고 25% 내끼 1등급인데 빅스도 1등이다. 같은 동급이죠. 일단은 리스크 차원에서 한 25%만 매도를 하는 걸로 매도 기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 거는 2등급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똑같이 나도 2등급인데 빅스가 같이 동급의 2등급이에요. 그 경우에는 25% 매도하고, 내 거는 2등급인데 빅스가 1등급으로 더 높아요. 이 경우에는 그 매도 비중을 더 높여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50%를 매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레버리지 ETF가 본인이 1등급이나 2등급일 경우에는 본인 등급으로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아주 드물긴 하지만 빅스가 1등급 또는 2등급일 경우에는 부분 매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3등급입니다. 이 3등급이 일종의 이제 변곡점이죠. 그래갖고 여기서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3등급일 때 빅스가 1등급, 2등급이면 빅스가 더 높으니까 이때는 100% 매도하는데 본인의 등급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등급이 변곡점인데 통상적으로 3등급이 되다가 이게 다시 1등급, 2등급으로 대반등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 3등급일 때 또 다시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이게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애매합니다. 이때는 본인 등급으로 매도를 하는데, 일단은 그 일봉에서 중전 양이 되거나 옳기를 경우에는
그 대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1등급, 2등급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25%만 부분 매도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3등급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봉의 중전양은 아니나 그 일봉에서 전환선이 상승하고 주가가 중간선 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50% 매도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위에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3등급이라 하더라도 100% 매도를 합니다. 하여튼 이 3등급에서 매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매도만이 존재하는데 부분 매도를 할 것인가 또 전부 매도를 할 것인가 이 케이스에 따라 이렇게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4등급하고 5등급은 하락 추세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매도밖에 당연히 없죠. 본인 등급으로 보도 무조건 100% 매도해야 되죠. 4등급, 5등급 뭐 100%. 뭐 더군다나 공포지수가 1등급, 2등급이다. 당연히 빅스 보고 매도해야죠. 더구나 이건 매도 엔드 그 4등급, 5등급 종어는 빅스가 1등급 또는 2등급 경우에는 인버스 ETF까지 매수를 갖고 검토하는 겁니다. 당연히 레버리지 ETF는 뭐 4등급, 5등급은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그 100% 매도를 하는 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한번 그 2020년 8월 1일부터 9월 한 2일, 3일까지 한번 레버리지 ETF를 갖고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이 매수를 갖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좀 실전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 뭐 최초 매수는 100만 원, 그다음 1등급일 때만 추가로 매수한 30만 원씩 추가 매수하는 걸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SPXL 미국 S&P 30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3일부터 뭐 앞에 거는 안 보고요. 8월 3일 날 이제 최초로 이제 1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최초 매수는 100만 원입니다. 뭐 100만 원 하다가 그다음에 2등급이 가만히 있다가 1등급이 또 나왔네요. 8월 5일 날. 그럼 130만 원. 또 1등급이 또 나왔습니다. 160만 원. 또 30만 원 추가하고 2등급 그대로 있다가 3등급일 경우에 아까 일본의 준전량이었습니다. 25% 매도했습니다. 그럼 120만 원 되죠. 또 1등급이 되면 30만 원 추가해서 150만 원.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매도를 해서 한번 빅스 등급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를 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FNGU도 최초의 100만 원을 매수를 했다가 1등급이 되면 30만 원 추가 매수하고 3등급일 때는 일단 부분 매도하고 또 빅스를 보고도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PXL 미국 S&P 500 300 레버리지죠. 이 일봉 차트입니다. 이걸 갖고 2020년 8월부터 9월 초까지 한번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이 앞에서 만든 매도 기준이 가장 신뢰성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신뢰성의 핵심은 아마 본인의 등급 갖고 매매했으면 이미 폭락을 했을 때 이때의 매도를 다 하게 되면 꼭대기에서 매도를 못 합니다. 하지만 여기 빅스를 보고 매도를 하면 이럴 때도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갖고 해본 결과가 아까 매도 기준이 과연 이 기준을 적용해서 신뢰가 있었던가를 갖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전감을 놓치기 위해서 최초로 매수할 때는 1등급일 경우만 매수합니다. 100만 원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1등급이 계속 나올 때마다 30만 원씩 이렇게 추가로 매수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8월 1일이옵니다. 뭐 이전에는 안 갖고 있다. 8월 1일 날 이제 처음으로 봤어. 1등급이야. 네, 그럼 내 100만 원어치를 일단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은 2등급이라서 그냥 그래도 그냥 현상 보유 100만 원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 다음날 보니 1등급이 또 있어요. 그럼 30만 원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럼 내 잔고가 130만 원까지 늘어났네요. 또 1등급이에요.
그러면 30만 원 더 추가 매수합니다. 그럼 16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2등급이네요. 뭐 2등급은 가만히 있습니다. 또 2등급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3등급이 되었네요. 3등급이면 부분 매도를 할 것인가 전부 매도를 할 것인가 잘 봐야 되는데 일봉에서 다행히도 충전량을 갖고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경우에 25% 부분 매도를 3등급도 매도를 한답니다. 본인 등급을 보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160만 원이었던 장가가 25%를 매도를 하고 나니까 1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SPX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대로 1등급으로 올라가네요. 그러면 30만 원 추가 매수해야 되죠. 그럼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2등급은 가만히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다가 또 1등급이 됐네요. 그러면 30만 원 더 추가 매수합니다. 그럼 1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잔고가. 2등급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가만히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다가 또 1등급이 됐어요. 그럼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매수를 합니다. 추가로 210만 원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날 2등급은 가만히 있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1등급입니다. 또 추가 매수해야 되겠네요. 또 240만 원까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2등급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빅스가 갑자기 1등급 내 거보다 더 높아요. 빅스가 1등급이. 이 경우에는 50%를 매도를 한다. 내 등급만 보면 매도를 안 하는데 그 빅스를 보고 일단 절반을 떨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0만 원이 120만 원까지 이제 줄었습니다. 절반을 떨었습니다. 그 다음날 2등급이었는데 빅스는 다행히도 3등급 이하로 떨어진가 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내 거 2등급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빅스가 또 다시 2등급 됐어요. 내하고 동급이 돼요. 이 경우에는 25% 매도한다 했죠. 다시 25% 매도하니까 90만 원으로 잔고가 줄었습니다. 내 거 1등급 해서 1등급이면 내 걸 보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빅스도 같이 1등급이에요. 이 경우에 또 25% 추가 부분 매도를 해야 되죠. 90만 원에서 다시 25% 매도를 했다니까 68만 원까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내 거 1등급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빅스도 같이 1등급이에요. 이 동급일경 이 경우에는 25%또 부분 매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51만 원까지 잔고가 갖고 있기는 줄었어요. 그 다음날 3등급인데 빅스가 무려 1등급. 이 경우에는 뭐 빅스가 내보다 등급이 높으니까 당연히 전량 100% 매도이죠. 나머지 51만 원 거의 처분을 했습니다. 일단 4등급 그 다음날 더 떨어졌네요. 결론을 말하면 그 앞에서 말한 매도 기준 이 매매 모형이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SPXL 사례로 봐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주가 이 폭락인 이전에 그 이날 주가 폭락했었죠. 이 폭락 전에 상당 부분을 여기서 많이 부분 배도를 해갖고 이익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기에 대부분 뭐 100만 원부터 여기 많으면 240만 원까지 쭉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고 이 상투 부근에서 상당한 부분을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상당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 기준 이 매매 모형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신뢰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SPXL 한 종목만 갖고 하기는 조금 불안하죠. 한 종목을 더 봐보겠습니다. FNGU로 가보겠습니다. FNGU 팡 플러스 3배 레벨이죠. 이걸 갖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 2020년 8월 1일부터 9월 초까지를 갖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룰은 똑같습니다. 최초로 1등급일 경우만 매수를 하고 그 최초 매수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매수하고 추가로 매수할 경우에 1등급이 또 났을 때는 30만 원을 더 매수한다. 이런 그 갖고 한번 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8월 1일 날 1등급이네요. 뭐 100만 원 최초 매수합니다. 그 다음날 2등급은 가만히 있습니다. 2등급 또 가만히 있다. 또 1등급이네.
그러면 30만 원 더 추가 매수해야 되죠? 1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3등급이에요. 이건 부분 매도할 것인가, 전부 매도할 것인가. 다행히도 일봉 준전량이니까 그래도 한 25% 정도는 줄여야 되죠. 이렇게 해서 잔고가 9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봤더니 또 3등급이야. 근데 아직 여전히 일봉 준전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지만 25% 추가 매도합니다. 그럼 73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봤습니다. 또 3등급이네요. 그런데 이번은 뭐 일봉 중전량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혹시 하락 추세 갈지 모르기 때문에 100% 매도합니다. 여기서는 뭐 손실도 아니고 뭐 이익도 아니고 뭐 똔똔이었네요. 하여튼 여기서는 별로 이 매도 기준이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전량 어제 팔은 100% 매도가 실수했나요? 그 다음날 올라가면서 1등급 했어요. 그럼 일단 최초 매수니까 100만 원을 뭐 앞에 건 잊어먹고 다시 매수합니다. 그 다음날 1등급 또 돼요. 그럼 30만 원 또 매수해야죠. 추가로 13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3등급이야. 그럼 물량 줄입니다. 25% 줄입니다. 그럼 98년으로 이제 일단 잔고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날 1등급 또 됐어요. 그럼 또 30만 원 추가 매수해야 되죠. 128만 원이 잔고가 됐습니다. 또 1등급이네요. 또 30만 원 또 추가 매수. 158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 1등급이에요. 그럼 188만 원까지 되었습니다. 또 1등급입니다. 또 30만 원 추가하니까 218만 원 또 되었습니다. 또 1등급이네요. 248만 원까지 되었습니다. 2등급은 매수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1등급입니다. 또 매수해야 되겠네요. 278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또 1등급이네요. 308만 원까지 뭐 계속 그냥 매수만 계속해서 잔고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2등급이야. 내가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빅스가 내보다 등급이 높아. 이 경우에는 2등급이라 할지라도 50% 매도하라 했죠. 일단은 절반을 떨어냈습니다. 내 잔고가 15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날 2등급인데 빅스가 다행히도 3등급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154만 원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벤지를. 그 다음날 1등급이면 내 걸 보면 추가로 30만 원 매수해야 되는데 빅스가 2등급이에요. 이 경우에는 일단 빅스가 1등급, 2등급 매수를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1등급이면 내 걸 추가 매수하지도 않고 매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154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 또 내 거 1등급 추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빅스가 나하고 동등한 1등급이에요. 이 경우에는 25% 부분 매도를 한다고 했죠. 또 물량을 또 줄입니다. 그럼 11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3등급인데 빅스가 내보다 등급이 높은 1등급이에요. 이 경우에는 전량 매도해야 되죠. 100% 전량 매도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날이 꼭대기였어요. 그 다음날 주가 폭락했습니다. 내 거는 3등급 있고 빅스는 1등급이었고 그 다음날은 4등급까지 떨어졌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등급을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이 주가 폭락이 이때 있었는데 이전에 이미 등급을 보도 이때부터 아마 매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앞에 빅스를 보고 상당한 부분 매도를 해서 이런 상투 부근에 주가 폭락 전에 미리 팔았다는 이 결과가 나와서 이 앞에 여기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요때 이후 요때는 굉장히 상당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것 같아요. 요때 보면 이 100만 원부터 많을 때는 요 300만 원이 넘게까지 이렇게 갖고 있었고 이걸 갖고 이미 상투 부근에서 이때부터 매도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아주 제가 언뜻 봐도 이거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가 주가 지수
하여튼 요 기간부터 요때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요 앞에서 대부분 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매도 기준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도 기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빅스가 1등급 또는 2등급일 때는 본인의 등급으로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단 예적이라 할지라도 빅스가 내가 1등급일 때 같은 1등급일 때는 25%를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일 경우에 빅스가 내보다 높은 등급일 경우에는 50%를 매도하고 빅스가 나와 같은 2등급일 때는 25%를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3등급이 가장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3등급일 경우에는 본인의 등급으로도 매도하는데 일봉 중정량 또는 올킬일 경우에는 25%를 매도합니다. 일봉 중전량은 아니나 일봉에서 전환선이 상승하고 주가가 중간선 위에 있을 경우에 50%를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인데 이외에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3등급일 때 빅스가 1, 2등급이다. 100% 매도를 합니다. 4등급, 5등급일 경우에 본인의 등급으로 봐도 100% 매도해야 되고 빅스가 1, 2등급일 경우에 100% 매도를 합니다. 5등급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등급을 봐도 100% 매도하고 빅스가 1, 2등급일 경우에 100% 매도합니다. 특히 4, 5등급일 경우에는 내끼 4, 5등급인데 빅스가 1, 2등급이야. 이 경우에는 인버스 ETF 매수를 하는 것을 갖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 ETF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한 매도 기준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매도 기준을 갖고 만들기까지 굉장한 시행착오와 어떤 케이스를 갖고 보고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등급만을 갖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등급을 갖고 이렇게 3등급, 4등급, 5등급의 경우에 부분 매도 또는 전부 매도를 하거나 이거 외에도 빅스를 보고 통상적으로는 1등급 또는 2등급이라 할지라도 이 빅스를 보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매도 기준, 특히 레버리지 ETF에서 매도 기준 굉장히 아마 유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한 이 매도 기준을 갖고 있으면 내가 1등급의 경우에 매수를 해서 결국은 본인의 등급이 3등급, 4등급, 5등급일 경우에 매도를 하거나 또는 내가 설마 3등급, 4등급, 5등급 아니라 1등급, 2등급이라 할지라도 빅스가 공포지수가 올라갈 때는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여 상당히 수익을 미리 챙기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매도 기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매도 기준을 잘 활용하여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꼭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